아직도 손이 떨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응원할 때는 변수들이 정말 많기는 한데 최소한 안 좋은 상황을 먼저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경기가 패배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선수가 실수할 수도 있고 부상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손흥민이 주인공이 되는 걸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체력적으로 매우 버거운 상황이라서 근육 부상을 우려하기도 했었는데 이번 챔스 16강이 걸린 마르세유 원정 경기에서 전반 22분에 은벤바와 공중볼 경합을 하다 쓰러졌고 3분 후 화면에 비춰진 손흥민의 얼굴은 왼쪽 눈이 부으면서 대형 사고였습니다. 저 나쁜 놈의 카메라 먼 거리에서 잡았을 때는 그냥 가벼운 충돌인 줄 알았고 솔직히 이 경기 비기기만 하면 되니까 체력도 비축하고 시간 좀 끌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슨 결승전 실점보다 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려 해도 상황은 더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이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뇌진탕까지 온 거라고 볼 수 있죠. 움직일수록 얼굴이 울려서 고통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대로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기에 집중하기도 힘들 만큼 큰 충격이었는데 만약 최악의 진단 결과라면 손흥민은 2년 전 팔골절로 힘든 시기를 보낸 이후 더 큰 부상, 후유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구단과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오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겠죠. 토트넘 팬들도 절망스러워하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토트넘 최악은 어디까지인가? 클루셉스키, 히샬리송, 이젠 손흥민까지야. 절망적이네. 정말 예상치 못한 부상이야. 토트넘 이대로 탈락이네. 그의 얼굴은 매우 좋지 않아 보여. 손흥민 기적을 보여줘. 꼭 좋은 소식으로. 젠장 또 헤딩이야. 이젠 얼굴 부상이야. 우선 최악의 상황들은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니까 추측하지도 않겠습니다.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떠난 후 교체 투입된 선수는 비수마였습니다. 토트넘은 마르세유전에서 손흥민, 케인, 모우라, 쓰리톱을 다시 내세웠고 문제가 있다는 선수들은 제외를 시키긴 했습니다. 산체스, 에메르송. 대신 센터백은 다이어, 랑글레, 데이비스가 출전했고 에메르송 대신 세세뇽을 투입시켰습니다. 아니 왜 칭찬까지 했던 도어티는 안 내보내는 거죠? 이 변화에는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핵심인 윙백 자리가 세세뇽이 적응하지 못하자 마르세유의 압박과 공격에 고전하면서 시종 1관 밀렸습니다. 점유율이 6.5 대 3.5 정도였습니다. 토트넘은 이게 뭐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결코 싼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패스가 끊기는지, 이건 상대가 패스를 차단을 하는 게 아니라 토트넘 선수들이 패스 정확도가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당하죠. 진짜 혹시 4-2로 리버풀과의 빅매치가 있으니까 선수도 없으니 체력을 비축하는 작전인가 싶었지만 전반적 활동량도 마르세유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런 참. 그래도 무실점으로 경기에 변화가 없다가 전반 추가 시간이 7분이 되면서 선수들이 긴장 풀린 나머지 전반 47분에 은벤바에게 완벽한 헤딩을 허용하면서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충격 부상의 실점은 정말 절망이었습니다. 같은 조의 다른 경기도 스포르팅도 1대 0으로 앞서고 있어서 이대로면 토트넘은 무조건 조별리그 탈락이었습니다. 경기에도 집중하기도 어려웠는데 간혹 관중석에서 콘테 감독이 비춰질 때마다 더 얄밉기도 했습니다. 후반전에 토트넘은 또 변화를 줬습니다. 세세뇽을 빼고 에메르송을 투입시켰습니다. 이게 변화냐? 에메르송이 잘한 건 아닌데 토트넘은 다행히 이제 모드를 공격으로 바꿨습니다. 후반 3분 만에 에메르송이 3선에서 벤탄쿠르에게 좋은 패스를 연결했고 웬일? 벤탄쿠르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면서 득점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아쉽게 선방에 막히긴 했죠. 그리고 5분 후 동점골이 터집니다. 페리시치의 프리킥에 랑글레가 깔끔한 헤딩골을 넣은 것입니다. 페리시치의 어시스트. 밉상 페리시치는 이번 경기에서 그래도
고마운 활약을 했습니다. 어시스트가 문제가 아니라 후반 36분에 대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마르세유 산체스가 제대로 턴을 하면서 마크하던 벤 데이비스가 뚫렸는데 그걸 페리시치가 뒤에서 커버하더니 벽이 되어서 막아줬습니다. 산체스의 슈팅도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골 하나를 마이너스 시켜준 거라 봐야 합니다. 와, 토트넘은 계속 밀려 있었고 프랑크푸르트가 후반에 2골을 넣으면서 오히려 또 앞서 나가게 되면서 토트넘은 2위를 간신히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16강 진출만 했으면 좋겠다는 졸전 무승부 상황이었지만 이대로 16강에 진출한들 8강을 기대하기 힘들다 보니 1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럴 때 손흥민에게 큰 선물이 필요하잖아요. 1대1 상황에서 후반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고 이대로 경기가 끝나갈 무렵 마르세유가 어차피 뭐 아니면 도라는 심정으로 라인을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당연히 지네들은 이기려고 한 건데 그게 오히려 토트넘에게 대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추가 시간 4분도 지난 상황인데 벤 데이비스가 컨트롤한 것이 하프라인에 케인에게 정확히 배달되었고 수비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갑자기 토트넘 공격수들이 더 많게 된 거죠. 문제는 체력 고갈로 인한 변수뿐인데 케인은 호이베르에게 전달은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호이베르는 후반 30분에 좋은 찬스에서 골대를 맞춰버리는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에라이 하며 실망했었습니다. 그 호이벨에게 다시 단독 찬스가 온 건데 순식간에 마르세유 수비수가 번개같이 따라붙었고 기회가 날아갈 확률이 더 높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호이베르가 박스 바로 바깥에서 곧바로 강력한 슈팅을 때리면서 골망을 찢어버렸습니다. 손흥민이 누워있어도 이 경기 승리만을 바라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손흥민에겐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겠죠. 극적으로 토트넘이 1위로 올라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르세유 땡큐! 원정이었기 때문에 함성은 적었지만 이건 마치 결승전 골과 같은 대박 승리였습니다. 직전 경기인 본머스전에서도 극적인 승리를 거뒀는데 마르세유 원정 경기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토트넘은 승리를 거두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첼시가 그러지 않았던가요? 2020-2021 시즌 38경기 총 득점 58점을 하고 승점 67점밖에 얻지 못하면서도 4위를 하더니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우승을 했던 것처럼 토트넘의 최근 경기력이라면 성적도 안 좋아야 하는데 토트넘은 리그 3위, 챔스 1위로 16강에 진출해버렸습니다. 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지만 챔스 1위로 대진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토트넘은 16강에서 맨시티, 뮌헨, 레알 마드리드, PSG가 아닌 뷰리에, 인터밀란, 라이프치히, 도르트문트, 벤피카 중에 한 팀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파리가 유벤투스를 이기지 못하면 파리가 2위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지긴 하고 레알이 홈에서 셀틱에게 승리하겠죠. 내일 남은 챔스 경기가 치러지면서 16강 진출 팀과 1, 2위 팀이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11월 7일 자정에 16강 조편성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손흥민의 검사 결과만 남았습니다. 살짝 긍정적인 것은 경기 후 호이베르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조 1위 16강 진출 기념 사진을 올렸는데 손흥민이 벤탄쿠르 옆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짐작은 그래도 함몰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응급 상황은 아니니까 그래도 라커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프리미어리그 규정상 손흥민의 부상은 최소한 일주일은 강제 휴식이 주어진다고 해서 리버풀전에 손흥민은 결장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선수 건강이 우선이니까 최악의 상황만 아니길 바라봅니다. 자, 바로 다음 컨텐츠로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